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인데, 또 이렇게 주문 열었고,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무겁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리워드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interest, 이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contribution 해가지고, 기여도, 기여한 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는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뭐, 그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또 하나가 아 POW라는 게 있고 POS라는 게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것도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객관성과 주관성을 동시에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 이는 뭐 이전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견, 주장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뭐 개인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지,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100% 그렇게만 믿어야 된다, 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그거는 누구나 뭐 아 그 전문가 또는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스스로 또 그렇게 이제 판단력, 분별력이 있으신 분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그럼 오늘 일단은 리워드라는 거를 한번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리워드, 인터레스트, 컨트리뷰션 이 세 가지 구글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가 리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상에 보면은 뭐예요? 전부 다가 뭔가 뭐 트로피를 들고 사람들의 환호도 받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뭐 저기 일종의, 여기 어디인가는 보니까 레퓨테이션 이라고도 돼 있는데,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받는 거를 리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nterest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interest rates라고 해 가지고 이자율이지요. 이 이런 여기에 퍼센테이지, 내가 내 거에다가 일정 부분의 interest가 더해지면은 늘어나는 것이요. 그다음에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까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 멋진 표현, 요거 여기에 보면은 뭔가가 있는데 이거를 함께 들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여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일상적인 저기 업무를 할 때도 어떠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에 내가 거기에 일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기여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여를 하는 거고, 기여를 함으로 해서 뭐를 받느냐? 보상을 받는 거지요. 리워드를 받는 거지요. 근데 이너레스트하고 리워드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너레스트라는 것도 리워드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성과 주관성,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관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 것에서의 인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서 리워드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용어가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말씀 어젠가 엊그젠가 말씀드렸던 스테이킹을 어느 집 어느 쪽에서는 뭐 마이닝 또는 채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미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채굴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마이닝 뭐 같은 말이네요. 결국엔 채굴하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를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자체가 아예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 그다음에 KOK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행이 돼 있는 거를 저희한테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채굴 수익이다. 채굴 보상이다." 이런 용어는 합당치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contribution 이라는 말을 제가 그 기여 또는 봉헌, 봉사 뭐 저기 하여튼 뭔가를 도와주는 거기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굴, 후원 그다음에 등급 보상이라는 이런 리워드 종류가 3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나왔던 이런 보상 3 가지 종류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냐면은 referral reward라고 그렇게 뭐 최종적으로 공지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용어는 referral reward라고 하는 후원 수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이 토탈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contribution reward라고 해야지 이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기여 보상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어 리워드를 받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행위를 했는데 고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늘 따라다니는 거는 사람이에요. 뭘 투자를 하든 기여를 하든 뭐 구매를 하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이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생태계의 한 명이라는 생태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리워드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채굴 수익 또는 채굴 보상 뭐 이런 용어는 채굴이 우리는 되지를 않지요. 근데 인제 후원 보상으로 가면은 이거는 소개를 해서 만들어지는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생태계의 새로운 멤버를 추가를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referral reward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등급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등급 수익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여도가 없어요. 전 세계에 하나뿐이었던 사람이 하루에 와이프가 하루에
그 6 레벨 정도가 됐을 때 1만 개 정도를 받았는데 1만 개 정도면은 그 당시에 $7 라고 하면은 하루에 7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고 원인으로 따지면은 몇 개가 되느냐? 모르지요. 근데 제가 최소한 5 타임스 한 5 배는 안 되겠나? 근데 더 될 것 같아요. 왜? 두 사람이 정점에 있지요. 1 호가 김진애라는 사람, 2 호가 송가병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갖고 가지치기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1 0 0 명이라 그러면은 1 0 0 명에 1 인당 아 0.1 개가 생긴다. 그러면은 10만 개지요. 10만 개. 이렇게 따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짜지요. 레퍼럴은 우리가 후원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러니까 인제 다단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서 멀티 레벨이라고 하는 게 아 이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2 단계까지는 멀티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제 다단계라고 하지 않고 3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소개를 했는데 한 사람이 밑에 있고 그 밑에 또 한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는 다단계에 속하지 않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단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세 번째 하나 둘 거치고 세 번째 있는 사람을 알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뭘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여도 컨트리뷰션 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 엄청난 그 저기 공짜를 만들어 준 격이 된 거다. 그리고 그거는 불로소득이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보상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POW라는 거에는 W가 work이잖아요. 일하는 거예요. POS는 S가 stake예요. 스테이크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킹이고 거기에서 이 스테이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POW에서는 그냥 채굴이에요. 그러니까 고사양의 PC 이 저 컴퓨터를 가지고서 그 해시 함수를 푸는 데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거 자체가 그냥 움직이는 거지요. 계산을 거기서 다 해 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무작위 수를 잡아 넣어 가지고 해시 함수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POS라고 하는 S의 스테이크는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인제 본래는 이더리움도 POW를 하다가 POS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POS의 S가 하는 역할이 뭐냐? 스테이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스테이크들은 기본적으로는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면은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POW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어 아주 센 놈이 가장 많이 채굴을 하겠죠. 해시 함수를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POS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예요. 고런 그 인제 스테이크라는 의미가 그게 우리가 그 스탁이라고도 하고 스테이크라고 또 표현한 게 인제 그 지분을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건데 POW하고 비슷한데 POW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어디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채굴을 하는 데 사용되는 electricity 해 가지고 그 전기료가 전 세계 이 순위를 이렇게 나라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70 몇 위에 있는 나라가 1 년간 쓰는 그 전기 사용량을 한 나라가 사용을 하는 양 정도가 해당이 된대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POS로 가면은 그거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POW는 소위 말하는 채굴장이라 그래 가지고 이 컴퓨팅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뭐 건물에다가 렉을 짜 가지고 막 이래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지요. 근데 POS라는 거는 지분의 그 양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좀 그 컴퓨터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지분에 해당이 되는 만큼 이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좀 더 빨리 오는 거죠. 그 지분만큼으로 자기 순서가 좀 빨리 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은 그거를 저기 validate를 해 주고, 그러니까 인제 검증을 해 주고 그다음에 create block 해서 블록을 하나를 생성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그 저기 뭐 어 그 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블록을 하나를, 새로운 블록을 트랜잭션이 일어난 거에 대한 블록을 하나를 생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OW와 POS의 가장 큰 차이는 행위는 비슷한데 결국에 전기료, 이게 어 우리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결국에는 전기 사용량이고, 그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어떠한 이런 저기 전 전기 전자 장비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열이 발산이 돼요. 그래서 어 모든 그 제조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발열 문제예요. 발열은 결국에는 쉴 데 없이 전기를 더 소모를 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 부품의 그 수명을 단축을 시켜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게 그 발열을 잡는, 열이 발산이 되는 정도를 쓸데없는 그런 어 전기가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하는 게 그 업체들의 아주 큰 뭐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어느 업체든 간에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조명에서 지금 조명으로 바뀐 그 LED로 바뀌는 이유가 어 그 뭐 광 효율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일단은 같은 소비 전력 가지고 더 많은 광량을 이용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열이 그만큼 적은 만큼 수명은 길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열이 적게 나는 만큼 지구 온난화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열에 대한 부분 그게 전기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POS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 그 커뮤니티 풀이라는 쪽에서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노드를 이야기하잖아요. 노드가 하는 역할이 금방 이야기했던 스테이크들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D를 붙이면은 뭐냐 하면은 SO라고 하고 노드라고 하고 거기다 위임을 하잖아요. 델리게이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위임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검증을 하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어느 한 대표가 위임을 받았는 자가 하고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고 인제 그 결국에는 여기서는 인제 뭐 저는 말장난에 가깝다라고 보는 DPOI라고 하잖아요. 여기 S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I로 해 가지고 investment이라고 했는데 그게 스테이킹하는 양이 결국에는 investment 한 양하고 똑같다라고 보면은 별반 차이는 없지요. 근데 POI나 POS에서 D를 붙여서 DPOI, DPOS로 되면은 이게 딥 요 델리게이트 그게 위임을 받은 자가 뭘 해요? 모든 일을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정, 블록 생성 뭐 이런 것까지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거를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뭐 그렇다 손 칩시다. 근데 우리로 와 가지고 KOK 이거 자체는 D앱이고 D앱에서는 그런 어 블록 생성 또는 검증을 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D앱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생태계가 최고의 기여도예요. 생태계를 얼만큼 확장을 시키는 데 역할을 하느냐. 근데 스테이킹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제 초창기에 돈 벌어 처먹으려고 했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받는 거를 금액을 키워 가지고 하면은 그 보상받는 게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커지고 소개를 한 사람을 통해서 받는 레퍼럴 리워드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은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바뀌었지만 결국에 이게 실행이 안 됐는 게 하나가 있지요. 스테이킹의 리밋을 제한을 5천 불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도 실행이 되고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 많이 넣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이런 걸로 이게 사업의 방향이 체질이 그 바뀌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신체로 따졌을 때 운동을 하고 신체에서 필요한 어 근육량이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데 한 게 아니고 그냥 영양만 딛다 줘 가지고 비만을 만들어 버린 거지요. 근데 그 비만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그냥 비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가 개개인이 비대해져 버린 거죠. 그럼 의외 되겠어요. 정말 비만이 심해지면은 합병증, 당뇨부터 해 가지고 합병증으로 본 적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종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행이 빨리 됐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VIP 계정이라는 거를
어 제 기억으로 2021 년도부터인가 뭐 벌써 없앤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VIP 계정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10만 불 이상이고, 10만 불 이상의 돈을 많이 투자하라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홍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대출, 뭐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뭐 그런 것부터, 그다음에 지금까지 모아 놨던 거 다 잡아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이게 일정 기간은 그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인트레스트라고 한 거는 인베스트먼트 또는 그게 이자잖아요. 근데 요거를 저는 왜 구별을 좀 시켜 놓나 하면은, 우리는 광의에 어떻게 보면은 리워드를 받는 거고 기여를 하는 거라고 보면은,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거는 투자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투자금을 모아 오는 게 기본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이쪽에서 하는 짓은 똑같이 R2E라고 하지요. refer to earn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별다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DPOI나 DPOS의 차이도 의미상으로는 또 동일한데, 근데 인제 백서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EOS가 POS를 하면서 참여율이 떨어진다. 그 내용이 0.97 인가에 나와 있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DPOI를 하면서는 투자를 한 건 회수를 못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못 한다는 그걸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는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내 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내 거 넣어 놓고 내 거를 쓰는 게 아니고, 또 이자를 주면서 또 갚아야 되는 그런 걸로 둔갑을 해 가지고, 어떤 가온누리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현금 서비스 받듯이 그런 용어를 써요. 내 거 이만큼 넣어 놓고 현금 서비스를 다시 받는다. 근데 현금 서비스를 받은들 돈 가치도 안 되는 걸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정말, 요즘 한 사람 우리가 익히 잘하는, 정말 뭐 IT 업계에도 뭐 일을 했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제가 그냥 대충 알고 있기로는 통신, 그러니까 단말기 파는 뭐 이런 쪽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IT 업종이니까. 근데 거기에 노후도를 인제 포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 사람이 관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현명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관두는 사람을 또 한쪽에서는 배신자 뭐 이런 표현도 하는 것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리워드라는 거는 뭔가 기여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돼서 유감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옛날에 주식회사 오리온이라는 대우 그룹사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그 회사에 1기 공채예요. 공채 1 기로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 만 8년 사실은 사직서를 3 번을 냈고 과장으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게 부도 처리가 됐지요. 근데 그때 제가 사직서를 내면서 마지막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정말 한 1 0 0 원치 술도 사 먹이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용역을 할 건지 분사를 할 건지를 저한테 아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사와 거리를 두고서는 아예 별개로는 놔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맡았던 일이 어 제가 없이는 사실은 일이 안 되는 그런 분야라 가지고 그렇게 인제 용역, 분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용역을 택했어요. 그게 1년 한 9 개월, 1년 8 개월 정도 후에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됐어요. 한 달치를 못 받았어요. 900 아 900만 원 쪼끔 넘게 인제 용역비를 못 받았는데 마지막 한 달치를. 그게 나중에 인제 뭐 그 정산을 몇 년 후인가 주는데 14,000 얼마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왜 망했느냐를 저는 어 이 저 뭐 그 일반적인 노조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회사가 망한 이유는 저는 어 일단은 '노조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유가 제가 그 몇 가지 이렇게 본 경험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LG전자 쪽에 근무를 했고 그 친구가 한 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리온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3 교대 야간을 도는데 "왜 여기는 잠을 자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오리온에서는 3 명이 야간에 돌면은 한 명은 늘 자고 8 시간 동안 한 명은 그 2 명은 일을 하고 그 한 명은 돌아가면서 잠을 자고 잔대요. 근데 LG전자는 잠을 자지 않은 거예요. 일을 그대로 한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contribution 또는 일을 하고 임금을 보상을 받는 그 개념에서 저는 최소한 자기가 일을 해 가지고 1 원이라도 남거나 아니면은 제로가 돼도 내가 가져갈 거 가져가고 1 원이라도 남아야지만이 그래야지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고 노조도 그렇고 개개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회사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곡해를 해 가지고 들으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정말 악덕 기업 뭐 악덕 주주나 뭐 이런 쪽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한 만큼 그 뭐 임금이라든 보상이라든 복지 혜택이라든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노조 활동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망해갈 때 제가 봤을 때 상근도 아니에요. 노조의 상근도 아닌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 원래 회사의 직책 그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기능직으로 있다가 반장, 계장, 과장을 단 사람이 있고 그럼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좀 젊은데도 과장이지만 똑같은 과장이지만은 그 사람은 한 20여 년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죠. 근데 20 살, 21살 먹은 아가씨가 코 밑에 딱 서 가지고 막 그 좀 상스러운 소리까지 하면서 욕설까지는 아닌데
막 대드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도. 왜냐하면 그때가 인제 노조가 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할 때쯤이니까 앞뒤 가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기능직의 일을 생산직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뭔가 일을 수작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자기가 돈을 받아가야 될 걸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3 교대를 왜 합니까? 8 시간씩 근무를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임금을 받아가는 거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야간은 야간 수당이라는 게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잠자라고 야간 수당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24 시간 돌려야 되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일만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오리온전기라는 데가 매출이 1조 2천억까지 또 어 그 2000년 초 그때는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대우그룹사 중에서는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해외 공장도 있었고 인원이 한 5,500명 정도 그렇게 있었던 회사예요. 거기에 외주업체가 엄청나게 딸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2023 년인가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회사로 봐 가지고는 썩어가는 하나의 그 상처를 낸 부분이죠. 이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회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개인적인 컨설팅을 했으니까 저는 사무실 없었어요. 그런데 업체마다 가면은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모든 직기들 그다음에 해외 성인기관이든 시험소든 이런 데 갈 때도 저는 그쪽에 명함이 있어 가지고 대신 혼자서 가 가지고 일처리를 해 줬죠. 그게 가장 뭐고 효율적이잖아요. 뭐 통역을 해줄 사람도 없고 통역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어 제품상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은 개발이든 연구소든 이쪽의 사람들이 같이 가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인제 트러블 슈팅을 해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쪼끔씩 내는 게 자기는 치료를 한다라고 여기에다가 약을 바르고 하는데 약을 잘못된 약을 발라 버리면은 급속도로 더 상해 버리지요. 더 상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종국에는 또 그것도 사망으로 갈 수도 있지요. 이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 대응을 우리도 하고 또 다른 데도 하고 또 다른 데도 하고 뭐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어 얼마 전에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2년 전에 모든 조사가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조사도 다 받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ongoing 중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는 거기서 하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하는 거는 비슷한 시기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저는 아까 표현을 했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도 할 수도 있다. 왜?
기본 개념에서 잘못되니까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그 입장문을 보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전에 또 다른 내용으로도 왜 해당 법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또는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상자산 이 개념에서 떠나 있어요. 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게 막 진행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계에 음성 파일이 올라온 이유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거를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대응해 가지고 저를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저를 또 음해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제가 한번 보여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또 모 단체에서 저를 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한 고소를 이미 했지만 그 내용을 또 그대로 또 들고 들어왔어요. 그 음성 파일 만들겠다고 한 내용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파렴치하고 일종의 범죄자처럼 만드는 내용, 인간 쓰레기화하기 위한 내용,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는 사람들은 믿죠. 믿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해결이 어려워져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인제 사람이 판단력이라든가 분별력이 있다는 거는 지식보다는 지혜지요. 이게 이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고착화돼 버려요 그게. 세뇌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뇌가 많이 돼 있는 데가 북한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못 하도록 그것만 계속해서 주입하는 내용, 그것만 들어가면은 그냥 판단력 없이 그냥 그렇게만 믿는 거죠. 거기다가 감시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더 심해지는 거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까지 또 그분이 저라는 사람 이름을 쳐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주면 만들어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게 확인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인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쪼끔 아찔해요. 왜냐하면은 순서가 바뀌었거나 아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하면은 제가 정말 그런 식으로 어 오해 속에서 오해가 뭐 진실인 양 그렇게 돼 버렸을 수도 있죠. 왜? 저는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 가지고 제 음성이 그대로 또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만 했으면 저는 뭐 그런 거에 전혀 어 구속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 영상이 거의 매일 하나씩 올라가다시피 하니까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이용을 하기에는. 근데 또 윤리적으로나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감사하지요. 그럼 그분은 저희들한테 또 기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그런 분들한테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근데 일을 거꾸로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어 결과적으로는 방해를 하는 역할이 됐다라고 하면은 보상이라는 부분에서는 보상이 있으면은 또 하나의 반대가 되는 말이 있지요. 페널티가 있어야지요. 그게 어 범죄 행위를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을 받으면은 범죄 행위를 한 그러니까 인제 범죄 행위를 하는 거를 보고서 이건 좀 비유가 안 맞는 것 같으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내용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서 일을 한 게 결국에는 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페널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우리는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어 그리고 어 컨트리뷰션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한 이유인데 이 사업의 또 가장 큰 목표가 생태계 확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을 소개하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왔는데 거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던 쪽에서 어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나 해야 되는 뭐 쇼핑몰 이런 것도 점검만 7 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미 한 4년 정도가 됐으면은 기본적인 골격 뼈대를 만들어 놨으면은 거기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도 남아야 될 시점에 여전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 플랫폼 속에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쪽에 거기에 볼 만한 거 없는데 거기에 그거를 보충을 하고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렌트를 했다라고 해도 비용이 그만큼 들지도 않는데 그런 역할조차도 하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해 오고 또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옮길 때는 케어케로 갔다가 옮기고 나서는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걸로 바뀌어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KOK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거에서 그 역할 그 가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의 수렴을 한 상태까지 왔는데 이거를 정상화를 하는 데에 우리는 KOK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비트, 이트, 테드 그것 자체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어디에 사라졌을까? 근데 그거는 사용을 투자 개념으로 써야 되냐, 운영용으로 써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없다. 결국에 KOK에서 분배가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은 어떤 용도로, 어떤 것들은 어떤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거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것 자체를 하나도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KOK는
분명히 재단에서 계약을 하고 또는 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을 한 대가로 줬는데 결국에는 한 개도 시장에 내보내지 않았다. 그럼 그거를 다른 거 비트, 이트, 테드를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반드시 그 개수는 투명하게 누구나 여기에 90만 명이 있으면 90만 명이 다 볼 수 있도록 개수만이라도 그건 뭐 보여준다고 해 가지고 기밀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스테이킹, 리워드, 그다음에 컨트리뷰션. 근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뭐 좀 이야기를 좀 더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토큰 이코노미. 어떤 사람은 프로토콜 경제라고 프로토콜 이코노미라고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토큰 이코노미와 프로토콜 경제 또는 블록체인 이코노미 뭐 이런 블록체인 경제 뭐 이런 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근데 프로토콜 경제라는 용어보다는 블록체인 경제라는 게 맞을 거고 요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 이런 크립토와 관련되는 또는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개념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어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를 하는 데에 어 도움도 되고 또 답답함도 좀 덜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판단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오늘 어 리워드 인터레스트 컨트리뷰션 요게 대해 가지고 한번 개념적인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